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고급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21강의 편제격 예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격 그 두 번째 시간에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편제격이 성립이 되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신, 자, 각기 다른 용신을 가지고 이렇게 편제격이 성립이 되었고, 이러한 용신, 재성으로 용신하고 인성으로 용신을 하는 경우, 또한 비겁으로 용신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용신법에서는 편제, 용제격이 있습니다. 편제를 격으로 하고 용신 또한 편제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두 번째로 편제 용식상격이 있습니다. 편제격의 용신이 식상이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편제 용비급격이 있습니다. 편제를 용신하되 비급으로 용신하는 그런 경우를 편제 용비급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네 번째 편제용인격입니다. 편제용인성격. 자, 이것은요, 편제격이면서 일간이 신약할 때, 약할 때에 이것은 인성으로 용신하는 그런 경우죠. 이것이 3번 항에서 볼 때 거의 유사합니다. 재성이 많아가지고 신약할 때에 비겁으로 용신을 하는 것이 죄다 신약인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겁을 용신하고자 하나 비겁이 없고 인성이 있다면 그 인성을 용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사실은 이거는 일주가 강한 그러한 사주구조죠. 강하기 때문에 이 편제를 써서 용신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강하다 보니까 반대로 재성이 약한 경우에 식상을 써서 용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편제격 예시의 그 첫 번째,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격 예시, 이 첫 번째 이 건명이죠. 건명의 편제용 편제격입니다. 편제용 편제격. 자, 사주에 우선 격을 알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개해, 갑인, 경신, 경진 이렇게 사주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자, 그래서요, 이 사주를 경금이 인을해 놨습니다. 경금이 인을해 놨는데, 이 경금이 인을해 놔가지고 인중 간목이 월간에 두관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편제격에 이의가 없습니다. 경금대 간목이 편제에 해당하죠. 이 편제가 이들의 편제월에서 투관되어가지고 그대로 이 간목이 편제격. 아주 좋습니다. 편제격에 이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자, 용신이 뭐냐? 자, 그러면 일주가, 여러분, 용신은 신강신약을 보고 이 용신의 답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금이 이늘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늘은 정초입니다. 정초에 태어난 경금 이 말인데, 사실 이 목은 어린 목이다. 약한 목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여기에 등령은 못했지만 자기 자리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녹지가 되죠. 그래서 녹지가 되고 간에 나와 동기인 비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가 되다 보니까 토생금으로 나를 도우고 결코 나 자신이 간목만큼 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아무리 등령을 한 간목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정초에 해당하다 보니까 약한 목이다 보니까 이 약한 목보다는 경금인 일간인 내가 조금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이 묘월이면은 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늘이다 보니까 이늘은 정초죠. 정초에 태어난 간목이 이 어린 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경금보다는 나의 세력보다는 이 목의 세력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성의 기운을 가지고 나의 인성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운을 이 재성으로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으로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재격의 편재용신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는 그렇습니다. 운세는 이 목이 여러분 이거 자체가 재성이 용신이다 보니까 이 재성을 도우는 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재성을 도우는 운은 수운이 또한 좋지요. 보게 되면은 수운이 좋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면 계축 임자 신의 이 수운은 상당히 좋은 운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운이고, 그리고 이 무기운, 무기기유, 무신운은 결코 좋은 운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 장입니다. 왜 그런 장이 되면, 기토는 간목을 도와주는 계수를 극하는 운입니다. 토극수. 그리고 무토는 무게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힘을 못쓰게 하는 그러한 운이고, 여기에 유신금은 일간만 강하게 하는 그러한 운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것은 결코 경술운 자체가 이것이 좋은 운이 아니지. 보게 되면은 요 계축 임자 신해년 이 신의 운은 좋은데 경술 기유 무신운은 좋은 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운은 긴금이 뿌리를 여기에 딱 받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좀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운에 와 있다 보니까 힘이 강해지면은 이 재성을 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재성을 치기 때문에 재성은 재물이라 손재에 그러한 운이 오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 신유 요 절지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너무 뿌리가 강하다 보니까 이때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 격국 공부를 하고 나게 되면은 이 대운 보는 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합하고 충하고 하는 관계, 대운과 세운의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용신을 내가 찾고, 용신을 찾고 격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대운 보는 법이 그리고 호락호락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운 보는 법은 어떤 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 자, 그래서 이유는 수목으로 가는 건 좋은데 금토, 금토로 가는 운은 나쁘다. 이 정도만 아셔도 큰 그림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예시 두 번째 금맥, 역시 금맥입니다. 금맥인데 이 사주는 무자의 정사에 갑인의 갑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주는 간목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간목이 4월에 태어났는데 역시 사중에 무토가 통한되고 정화가 화생토로 도웁니다. 그래서 앞선 사주와 마찬가지로 거의 간목이 실력을 했습니다만은 연지가 자수이고 시지가 자수이다 보니까 시간에 간목이 도우고 일간이 나가 결코 약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간목이 4월에 실력을 했습니다만은 나를 도우는 이러한 신이마다 보니까 일간 자체가 결코 약하지가 않고, 또한 이 투간된 이 무토 재성은 4월에 등령을 하고 투간돼서 확실히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편제격의 이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편제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제격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용신은 뭐냐? 항상 사주를 볼 때 여러분요. 사주를 딱 판단한 다음에 이 사주는 그러면 무슨 오행이 무슨 월에 태어났냐 이것을 제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4월에 났구나. 자, 간목이 4월이면 이미 신령입니다. 그래서 월을 봐야 되는 이유가 간목이 자 혹은 긴금이 이렇게 월을 보게 되면은 일간인 내가 신령인가 덕령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결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신약이 아니면은 여기에 정화가 화생토로 일간의 기운을 목생화하고 빼면서 이 토의 기운을 도와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간을 가지고 화생토하고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편제격의 용신이 식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신은 정백령화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편제격에 토를 격으로 하고 이 화를 용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세 번째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은 간목이 자, 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지에 자수가 있고 시지에 자수가 있다 보니까 초년 무기미운 자, 신앙이다 보니까 기미운은 이것은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좋은 운인데 경신신유운은 이것은 결코 좋은 운이 아니죠. 이것이 무토 이 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용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경신 신유운은 이 그 화토의 기운을 빼는 운이고 또한 일간하고는 정충하는 그런 운이다 보니까 결코 이것은 운의 흐름이 이 전반기 조금 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경신 신유운 자 신유 인술 계속해서 이것이 좋은 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신 신유운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운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의 구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 그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건명인데 편제용 비급격입니다. 편제용 비급격. 신축의 정유의 정사의 정미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주 팔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정하가 6월에 태어나서 유종신금이 연간에 통하게 됐어. 이 편제격이 이의가 없지요. 뭐 어떤 경우도 이런 거는 상당히 보기도 쉽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설사 투간된 신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화가 이 유금을 보고 바로 자묘유는 격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죠. 불투간이라도 이걸 보고도 그대로 이것이 편제이기 때문에 편제격에 이의가 없습니다. 투간된 것도 확실히 있고 편제격 맞습니다. 편제격.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요. 요렇게 이것이 상당히 사주가 좀 강해 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더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요 사유축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사유축은 삼합금궁이죠. 삼합금궁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러면 요렇게 사위 신금이 엄청난 이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보이죠? 이 신금의 사유축으로 금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금왕절에 엄청난 재물의 국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막 바로 제록 분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의
제2의 근록을 제2의 록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이것은 전형적으로 부자사주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 재성이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이 정화는 힘이 거의 반쪽도 안 됩니다, 보면은. 이 정화가, 나의 자리에 있는 이 정화가, 이 급제가 사유축으로 합을 하면서 이 나를 좀 배신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 자꾸 이 배신을, 하는 이런 경우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육친관계로서 이 비겁이 나를 해코지하는 그러한 경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동지인데 사유축 하면서 금공으로 변했잖아요, 이 사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운이 사화. 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한 축은 토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유축 금공을 하면서 투관된 신금이다 보니까 100% 이것은 이 자체가 금의 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재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재성을 보고 편적에게 이가 없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용신을 봐야 되는데, 용신. 자, 용신은 신강신약을 먼저 보라고 했죠. 신강신약을 먼저 보고, 격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격 보면 끝난 것이 아니고, 격은 격대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용신은 신강신약을 구분한 다음에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이가 없습니다. 신약이 신강일 수가 있었는데 신약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유철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이제 재성이 왕해가지고 신약이 되었다 보니까 그러면 일간을 도와야 되는 것이 막바로 용신에 해당한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요, 이 정화는 이렇게 미시기가 되다 보니 여기에 뿌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뿌리가 있는 월간의 정화 시간의 정화를 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비겁으로서 용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왕신약의 비겁용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편제용 비겁격해도 맞고 재성이 왕하다 보니까 제왕하고 나는 약하다. 신은 약하다. 그래서 제왕신약 혹은 재성이 많다 보게 되면은 제다신약. 재성은 많은데 나의 일간은 약하다. 신약. 그러면 일간을 도우는 것이 이것이 용신법의 정법인 것입니다. 자, 억강부약이라고 했죠. 억강부약. 자, 억강부약법이기 때문에 억제. 자,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도우는 것이 억강부약법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야 되는 것이 용신의 정법이다. 자, 그래서 비겁을 용신한다. 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비겁을 용신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목화운은 이거는 100% 좋은 운이죠. 목화운으로 흘러가면. 그런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운입니다. 자, 사주를 보니까 사오미 목화로 흐릅니다. 목화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운은 목화로 흐르는 운은 무조건 좋은 운입니다. 좋은 운인데 이것이 금수운은 지금 임진운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큰 위험이 닥칠 그런 우리가 있는 눈이 막바로 이 임진눈입니다. 임진눈. 자, 그래서 사오미 운에는 대성을 해서라 임진눈에 대패했다. 자, 임진눈에 대패했다 그러는데 정화의 비겁용신이 자 합거되고 진토신금을 도우니 대흉하다. 임신눈에 그러면 이 정화가 용신인데 요 임수가 정화하고 합을 합니다. 합을 하게 되면은 정임이 합을 하다 보니까 임수는 그대로 효력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엄청나게 나쁜 그러한 흉신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이때에 대흉하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목화운은 좋고 금수운은 나쁘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시, 네 번째 편재용인격입니다. 편재용인격인데 무자의 정사의 갑진의 병인 이렇게 사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4월에 태어나가지고 무토가 용신입니다. 무토가 격이 되는 격국이 막 바로 편재이다 보니까 편재 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용신을 보니까 그러면 용신은 일간인 내가 이 사중에 병화가 투관되고 연간에 무토가 투관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그 화토의 세력이 오다 보니까 일간이 약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신은 일간이 나를 도우는 연지 자수가 천만다행으로 자수가 있어서 이것을 자수를 용신한다. 그런 점입니다. 자수 용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4월에 병화하고 무토가 통관이 되었습니다. 병화 무토가 통관이 되었으면은 병화를 격을 차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이러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오행은 화생 토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토에까지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토를 격으로 취한 그러한 경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바로 용신 자체는 인성으로 인성수 수로 수생 목하면서 수극화 이 화의 기운을 전체적으로 이 자수 해수가 그걸 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신, 즉, 인성을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재계의 인용신. 3번의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불기를 하고, 자, 금수운은 기라고, 금수운은 기라고, 화토운은 불길하다. 그래서 대운 계해 갑자운에, 계해 다음에 갑자죠. 계해 갑자운에 대발한 그러한 사주의 주인공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토가 많기 때문에 화토는 결코 좋은 운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고 이 금수는 좋은 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수는 이때에 기발해서 나중에 계해 갑자운까지도 좋은 그러한 운이 진행되다 보니까 만석군의 갑부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람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제 성격의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의 참고를 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성 중심의 격을 보는 법에서요. 신왕제왕. 자, 신왕제왕이냐. 자, 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신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신왕제왕이냐. 그러나 신하고 재성하고 똑같이 왕할 수는 없겠죠. 겨울에 단다고 봤을 때에 재성이 조금 강하든지 안 그러면 신이 조금 망하든지 이러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도 왕하고 재성도 왕항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은 제다 신약인지 자 제다 신약이냐 재성이 많아가지고 신약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면은 종제경이냐 종제냐 이 말이에요. 종제. 이 종제는 이 외격에 속합니다만은 딸을 종자죠. 재성은 재성, 재물재자인데 이 재성을 이 재를 따라가는 일간인 내가 재를 따라가는 그러한 격이냐.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만은 결국
재성이 사주에 너무 많다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일간이 약할 수밖에 없고, 일간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재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구조가 상당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종재하는 격이냐, 그렇지가 않으면 군비쟁제냐, 이런 말은 상당히 나중에 사주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비쟁제냐, 이것은 무리 군자에다가 견줄 비자죠. 그러니까 무리의 비겁이 많으면 자를 놓고 싸운다, 싸울 대자죠. 그래서 무리의 비겁이 많으면은 자를 놓고 싸운다. 그래서 이름하여 군비쟁제이냐, 이 네 개의 종류별로 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확인하게 되면은 사주가 과연 신앙장인지 아니면은 종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식신생재하는 건지 재성용신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네 가지의 그 격을 용신법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살피고 신앙사주의 재성이 왕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말한 요 1번요, 요 첫 번째 신앙사주의 재성이 왕한, 이것을 제록 분야의 사주라면은 수백억의 재물을 재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백억.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이 제록 분야라고 하는 것이 앞서 그 사유축 근거하듯이 삼합재성으로 삼합국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 하고, 그 두 번째로 방합이 되면서 만약에 사유축이 아니라 신유술이 있으면 역시 건국이죠. 그것은 삼합국하고는 그 격을 달리합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방합이 된 이상 그 세력이 엄청 강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삼합재성국이냐 아니면은 방합재성국이냐, 이렇게 만약에 되었으면, 아니면 여기에 또 재성이 많이 모여가지고 힘이 강하게 있을 경우에 그 또한 제록 분야에 속하는데, 재성이 신이 일단 왕해야 됩니다. 일간은 어떤 경우는 간에 일간 자체가 왕하면서 그 다음 이 재성도 이렇게 국을 이루어가지고 왕할 때 이거는 틀림없이 부자의 사주다. 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피고 딱 봐서 이 사람은 부자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는 아예 사주에서 재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자 살 수가 있는 사주가 못 된다. 그러니까 검정관리로 평생을 가도 잘 해야만 그래도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평생을 통해서 밥 먹기가 힘든 그러한 사주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